저 일일정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일정산은 마킹 투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물에만 있는 프로세스죠. 선도나 스왑 거래는 일일정산이 없습니다. 일일정산이라는 것은 계약하고선 만기일 이전까지 매일매일 그 정산을 하는 하나의 프로세스예요. 근데 그 방법은 전일 종가랑 오늘의 종가를 비교를 해서 선물 가격이 올라가면 바이어, 롱 포지션을 취한 사람이 돈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선물 가격이 내려가면 숏 포지션을 취한 셀러가 이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어와 셀러 사이에 서로 매일매일 선물 가격의 변화에 따라 돈을 주고받는 프로세스를 바로 일일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선물 계약의 가치는 선물 스왑 선도가 계약 당시 선물 선도 스왑 계약의 가치는 항상 제로인데, 선물 계약은 일일정산을 통해서 만기일까지 항상 이 제로인 가치를 유지시킵니다. 반면에 스왑이나 선도 거래는 처음 계약 당시에는 이 선도 스왑의 계약의 가치가 제로지만 일일정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선도랑 스왑의 계약의 가치가 양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만기일 이전에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선물 계약에서는 항상 제로를 유지한다. 이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만기인 금선물 두 계약을 6월 5일자로 매수를 했다. 근데 금선물 계약의 내용을 보니까 이건 이제 미국의 예제입니다. 금선물 한 계약의 크기가 100아운스다. 이 OZ는 아운스의 무게를 재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계약을 샀으니까 이 사람은 12월 달에 200아운스를 사기로 약속을 지금 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선물 계약을 할 당시의 선물 가격이 계약 당시의 가격입니다. 이건 종가가 아닙니다. 장중에 샀으면 장중에 그 계약 당시의 선물 가격이 4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400불로 만기일에 사기로 두 계약을 아운스로는 200아운스를 사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 선물 계약을 할 때는 일일 정산을 위한 하나의 그 도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개시 증거금이 필요하고 유지 증거금이 또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개시 증거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할 때에 이론적으로는 계약할 때 선물 선도 스왑이 돈이 필요가 없죠. 약속만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게 약속을 하고 나중에 안 지킬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비록 선물 거래는 이렇게 표준화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장치가 있습니다만,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개시 증거금이라고 그래서 계약할 당시에 있어야 할 증거금이 금 선물의 경우는 한 계약당 2,000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두 계약을 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4,000불이 이 사람의 계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지 증거금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계약을 하고 그 증거금이 최소한 만기일 이전에 계약당 1,500불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는 두 계약을 샀기 때문에 3,000불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증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하면, 증거금은 현금이나 마케터블 시큐리티라는 건 유가증권으로 대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밸런스라는 거는 증거금의 잔고는 매일매일 데일리 세틀먼트는 일일정산이에요. 일일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증거금 잔고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증거금의 그 기본 취지는 선물 선도 뭐 스왑이 서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못 지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단 말이죠.
그걸 신용 위험, 크레딧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는 디폴트 리스크일 수도 있고요.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증거금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옛날 교과서에 있는 예제인데, 선물 계약 당시에 선물 가격이 400불이에요. 그러면은 개시 증거금으로 두 계약을 사기로 했으니까 지금 4,000불이 이 마진 어카운트, 증거금 계좌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장중에 계약을 하고 그날 그날 장이 끝났을 때 선물 가격이 397달러로 떨어졌다. 요거는 1아운스당의 금 선물 가격입니다. 그럼 내가 계약은 400불에 계약을 했는데, 이날 6월 5일 날 장 마감 종가가 397로 마감이 됐으면 이 계약을 같은 날 했어도 이날 일일 정산을 해줍니다. 내가 계약한 가격보다 선물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600불만큼의 돈이 내 증거금 계좌에서 인출이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겁니다. 600불은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3불이 떨어졌잖아요. 3불이 떨어졌는데 요거는 1아운스당 가격이거든요. 내가 두 계약을 사기로 했기 때문에 200아운스를 사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손실은 3달러, 1아운스당 가격 3달러 곱하기 200아운스인 600불만큼의 돈이 내 4,000불 증거금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빠져나간 다음에 증거금 계좌 잔액은 3,400불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6월 6일 날 또 거래가 있었고, 거래한 다음에 선물 가격이 395불로 떨어졌다, 2불이 떨어졌다 추가로, 그러면 6월 6일 날 선물 가격과 그 전날인 6월 5일 선물 가격을 비교해서 1아운스당 2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2불 곱하기 내가 지금 200아운스를 사기로 했으니까 추가로 또 400불만큼의 돈이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400불만큼의 돈이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면 추가로 누적해서는 1,000불만큼 빠져나가는 거고, 내 증거금 계좌 잔액은 3,000불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유지증거금이 3,000불로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유지증거금이 3,000불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마진 콜이라고 그래서 이 계좌가 있는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로부터 전화가 오게 됩니다. 돈을 채워 넣으라는 이제 오더를 받게 되는데, 이때 마진콜을 받아서 채워 넣어야 할 돈은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돈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00불이 일단 깨지면 돈을 얼마나 채워 넣어야 돼요? 4,000불 되기 위한 만큼의 돈을 1,340불을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진콜을 받으면, 언제 마진콜을 받는다고요? 유지증거금이 깨질 때 3,000불 메인테인을 해야 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깨지면 마진콜을 받고, 그때 집어넣어야 될 돈은 개시증거금 수준만큼 집어넣는다. 그래서 4,000 빼기 2,660이면 1,340만큼의 돈을 자기 계좌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일 정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4,000불을 집어넣고 만약에 6월 14일 날 선물 가격이 394.30으로 1불 올랐다. 그러면은 이 롱 포지션 취한 사람 입장에서는 1불만큼, 1아운스당 1불만큼 이익이 나니까 200불만큼 돈이 들어오게 되고, 6월 14일 날 내 마진 계좌는 4,000불에서 200불이 늘어나니까 4,200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예제에서는 마진콜을 2번 맞은 거예요. 6월 13일 날 맞았고 또 6월 19일 날 맞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왜 1,260불을 추가로 더 집어넣습니까? 개시증거금 수준이 4,000불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